자, 앞에 보시는 건 이제 이익 대비 주가를 한번 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P/E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P, 이익 대비 주가인데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파란 거하고 빨간 거가 있는데요. 파란 거는 트레일링 P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이제 포워드 P라고 불리는데요. 포워드는 이제 미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후에 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파란 거는 지난 12개월 동안 얼마를 벌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벌었는데 그 벌은 거에 대한 주가죠. 그러니까 이익을 1만 원 버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나 형성이 돼 있는 거냐. 보통 보면 미래는 좋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좀 낮게 상승했다고 말이 되고요. 이익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분석가들이 아무래도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나쁘게 쓰면은 잘리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틀리면은. 근데 좋게 썼다가 안 맞으면은 거의 잘 안 맞는데 많이 틀리죠. 좋게 쓰다가 틀려도 뭐 이렇게 쟤는 좀 능력이 부족한가 봐 이 정도 드는 거지 잘린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편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았던 때는 이제 근래 보면 이제 IT가 볼 때 그 근처가 높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서프라임 근처에서도 좀 높았고요. 이익 대비 주가가 이때 어떻습니까? 되게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제죠? 바로 지금이죠. 이때 언제입니까? 여기 이제 그 일본 망하고 나서 이제 그 직후에 이제 그런 때가 좀 있었던 거죠. 이익이 확 줄어서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투자하기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투자하기 좋을 때는 보통 이제 이익 대비 주가가 좀 쌀 때가 좀 투자하기 좋은 때고요. 이익 대비 주가가 비쌀 때는 투자하기 아무래도 좀 이제 부담스러운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고 요럴 때 좋았고, 지금은 어떨까요? 그렇게 안 좋은 때인가요? 이게 더 좀 애매한데, 왜냐면은, 음, 분명히 비싼 건 맞는데, 이게 다 비싼 게 아니고, 어떤 애는 또 꽤 싸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가추자가 불린 친구들은 이제 거의 스테이크 취급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쌌었고, 이때도 비쌌던 성장주나 아니면은 이제 그 필수 소비자 쪽은 엄청나게 지금 더 비싸요. 이때 못지않게 좀 비싸죠.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역사 지나보면 알겠죠. 많은 경우에 역사가 좀 반복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에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이 설명 좀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었죠. 그러니까 주식의 시작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주식의 시작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이거 이제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요. 아니, 너 왜 이런 걸 하니? 하면은 물어보신다면 재밌잖아요. 어, 주식의 시작. 책 중에 그 세계 최초의 증권 책 중에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예, 이 책이 있는데 요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네덜란드 증권거래소에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 책이 꽤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대책 하나는 없을 것 같고요. 종이책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서평 쓰냐고 좀 읽어봤는데 별 생각 없이 읽었죠. 읽었는데 이거 좋은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당시에는 그 전까지 네덜란드가 그렇게 위대한 나라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네덜란드가 그 한때 세상을 지배한 나라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상업으로. 그리고 얘들이 그 지배하는데 중심이었던 것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데가 중심적으로 힘을 썼답니다. 근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글자대로 회사예요, 회사. 주식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전에 주식회사 말고 유한 회사들이 있었대요. 여러 가지 주식회사도 있었는데 회사가 생겨나면은 얘들은 이제 그 배를 뭐 이렇게 보낸다 이런 것도 회사들이 하는데요. 돈을 갖다가 100명, 1000명한테 주식을 발행을 해갖고 돈을 모아서 그걸로 배하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보내죠. 보내가지고 갔다가 그 항해를 끝내고 오면은 그 돈을 받아서 나눠주는 겁니다. 얼마 이제 번 돈을 가지고서 나눠 갔는데 혼자서 배를 다 쓰게 되면 배가 탁 가라앉으면은 차도 가라앉으니까요. 가라앉아 버리면 이제 내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망하죠. 근데 그러지 않고 배를 한 뭐 5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정도 사고 그런 거 100척 정도 사버리면은 확률상 다 가라앉지는 않으니까 돌아온 애들의 이익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계속해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회사가 해체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지속적인 회사로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죠. 근데 이제 이거 배를 갔다 오는데 이제 근처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유럽에서 중국까지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아니면 인도까지 가는. 근데 갔다 오려면 1년, 2년씩 걸리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죠. 괴로워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의 좀 괴로움을 달래고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필요하니까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비싼 물건을 하다가
자기 나라를 팔아주면서 상업과 공업이 발전을 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증권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네덜란드 증권거래소를 만드는 것이고 그 증권거래소에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갖다 사고 팔면서 꼭 이거 갖다 포기 안 해도 포기 안 하고 계속 그냥 들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장 뭐 우리 집에 뭐 누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옛날에 회사에다가 50분의 투자해놨으면은 그 선박 회사다 투자했다면은 그 돈 못 배워왔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이걸 주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거래할 수 있게 해주니까 50분의 1 중에 한 절반 정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누구 결혼시키고 아니면 뭐 집 사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좀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음, 뭐 정보도 받아오고 뭐 소문들이 있거든요. 어떤 배가 갔는데 뭐 네덜란드에서 인도로 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갖고 절반이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고 그러면 주식값이 폭락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야, 중간에 절반이 무너졌으니까 이 회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100억짜리 회사였는데 지금 50억밖에 안 남았어 기본이. 그러니 주가도 반토막이 나야 돼. 예측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예측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형성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포워드 P 미래의 이익의 예상치를 갖다가 반영을 하고 볼 수 있겠고요. 트레일링 P 이제 과거 이익 갖고 하는 것은 이거 작년에 그 선장이 그 배 타고 갔다 왔는데 그때 이익을 갖다가 100억씩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은 한 주에 한 10,000원 정도는 돼야 돼.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트레일링 P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이 거래가 되고 주가가 형성이 돼요. 이익에 맞춰 갖고. 그리고 이익 만 원에 얼마를 이제 주가를 형성해 줄 거냐 이게 중요한데 어떤 때는 이거를 뭐 1만 원에서 28만 원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거 12만 원, 13만 원 쳐주기도 합니다. 이 주식의 이익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좀 많이 쳐주고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는 좀 덜 쳐주고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계속 좋으면 안 돼? 그러게요. 계속 좋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좋을 때는 똑같은 이익 갖고도 되게 비싸게 쳐주고 나쁠 때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저 쓰레기 저 공부 할 거야 막 이렇다고 하죠. 그래갖고 사람 이런 말을 해요. 뭐 쉽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당장 여기서 그 눈앞에 봤을 땐 심리고 장기간에 걸쳐갖고 조금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본다면은 심리라기보다는 그냥 존재하는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변동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그냥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갈려가지고 이때는 IT 같은 거 또는 필수 소비재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필수 소비재 이런 애들 여기 되게 잘 나갔었어요. 이때. 지금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잘 나가요. IT하고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뭐가 들어갈까요? 맥도날드 햄버거 아니면 저희로 보면 칠성사이다 뭐 이런 애들이 칠성사이다 저희 개판 났죠 지금에서는. 근데 이제 얘네들 기준으로는 뭐 코카콜라 이런 애들 잘 나가죠. 뭐 존슨앤존슨이라던가 잘 나갈 건데 반대로 이럴 땐 뭐가 좀 망가지냐면요. 이때도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올드 산업들 하고 금융이 작살이 납니다. 이 반대쪽에 내려왔을 땐 뭐가 좋아지죠? 그 반대. 여기서 보통 망가진 것들은 여기서 좋아지고요. 여기서 좋았던 건 여기서 망가집니다. 뭐죠? 돌고 돌더라고요. 올라간 것은 떨어지고 떨어진 것은 다시 올라오리라. 뭐 철학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지나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성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우리가 함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어떤 함인가 고민을 해보면은 시장에는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좀 쏠려가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더라. 반대 경향성을 반대를 하고 그것이 왔다 갔다 순환을 하면서 진전이 되더라.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꿈이 있고 미래가 계속 괜찮아.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시간 지나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좀 망가져서 좋아할 때도 있고 망가져서 아예 망해버린 경우도 있겠지만 망가졌다가 너무나도 망가졌기 때문에 몇 개 안 남은 애들이 독과점을 형성을 하고 좋아진 경우도 있고 뭐 미래를 얘가 모든 걸 다 소유할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못 큰다던가 또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클 수 없는 환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산업 자체가 성숙하면서 초기에는 되게 큰 이익을 냈다가 뒤에 가면은 커지면서 오히려 이익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옛날에는 저희가 시스코라는 회사를 갖다 계속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나눠왔었죠. 시스코 시스템스라고 있는데 그 세상에 인터넷 세상이 저희가 지금 열려 있죠.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낸 회사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점령하고 실제로
중견 회사가 되었지만 주가는 박살난 이때가 고점이었고 뭐 시장이 이 회사가 너무 중요한 회사고 핵심적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맞는데 가치라는 거 또는 매출이라는 거 다 무시하고 갔다 보니까 다시 정상 수준 내려갔고 그 후에 되게 오랜 동안 횡보를 하다가 계속 매출은 늘어났겠죠. 근데 매출 대비 너무 주가가 비쌌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맞춰서 올라왔다가 다시 또 경기 순환적으로 떨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저렇게 꼭 안 가면 안 되는 거 안 갈 수 없니?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러게요.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조사해 보기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왔고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죠. 뭐 이익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뭐 지금 이익 대비로 뭐 100년치, 200년치 받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익 대비 그러니까 1년에 10,000원을 버는데 주가가 200만 원, 300만 원 돼 있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999년치를 좀 모아가지고 이익이 거의 없으니까 테슬라가 저 이익을 늘릴 수 있어라고 하는데 늘릴 수 있어 늘리고 나서 얘기고 아직은 못 늘리고 있으니까 음,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회사들 아니 이런 회사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존재했었고 그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살아왔다 반복했으니까 우리는 반복된다는 가정하에 경기 순환인 걸 기반으로 해서 이익이 어떤 쪽이 늘어날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방향성 또는 이제 비중을 조절해 간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걸 녹화를 멈추고 요 다음 걸로 또 녹화를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네요. 참여자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만기 선생님 와 계시고요. 제이지님, 곤나연님, 나그네님, 후아유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녹화를 하나 멈추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